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자, 그죠?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올해 한 해 또 마무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열심히 지금까지 아직 안 늦었어요. 뭐 수능도 얼마 전에 치렀지만 이제 여러분도 곧 뭐 머지않은 미래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 그냥 지금 하실 거는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좀 쭉 하시면서 이거 어느덧 이제 이것도 2차 방정식 끝단원이니까 이걸 마치면은 꼭 뭐 추가 응용이나 이런 거 좀 연습 좀 하고서 바로 마지막 단원인 2차 함수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이 3-1 과정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렸어요. 2차원 과정으로 나가는 그런 식을 만들고 풀이를 해서 우리가 1차원에 머물렀던 수준을 2차원으로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무리수 해가지고 실수까지 숫자를 늘렸고, 왜냐하면 수는 모든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확장 공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식을 다루기 위한 떠듬떠듬 뭐 식의 전개라든가 인수분해 이런 걸 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 우리가 식까지 다룰만 하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가 남은 건데 2차 부등식도 있어요. 그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오늘 2차 방정식 활용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날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오늘 배운 거 복습 쭉 지금까지 한 거 복습과 더불어서 한 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은 사실 활용이라는 건 우리가 뭐 식상해요. 1차 방정식부터 뭐 활용은 주구장창 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시간거리 속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농도는 뭐 아마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무슨 뭐 증가 감소, 얼마 증가했더라, 얼마 감소했더라 이런 거 뭐 2-1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 개서까지부터 해서 쭉 다뤄왔습니다. 사실 활용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법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이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쉬운 케이스는 인수분해로 구하시면 되고 식이 다 2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식 같은 경우는 뭐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제곱근, 풀마 루트 씌우는 거 있었죠. 근데 그게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자동화해서 만든 게 근해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도 우리가 일반 근해 공식이 있고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는 숫자가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조금 단순하게 하기 위한 짝수 계수의 근해 공식도 배웠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이하는 것까지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활용이라는 건 딱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서 여기에서 어떤 걸 문자로 놓고 그 문자를 가지고 문제가 주어진 단서를 식으로 바꾸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여기선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앞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풀면 됩니다. 푼 다음에 이제 우리 푸는 건 뭐 지금까지 신물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푼 다음엔 이제 근이 나올 텐데 미안해요. 근이 나올 텐데 그 나온 근이 우리가 푼 거에 해당되는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뭐 넓이를 구한다고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보통 넓이와 조인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많거든요. 2차원이니까. 그런데 뭐 넓이를 구했는데 넓이에서 이제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길이라는 건 양의값인데 우리가 근 두 개 구하니까 하나는 양의값이 나오고 하나는 음의값이 나왔더라. 그러면은 음의값은 쓸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도 무엇을 구하려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 필터링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활용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자, 미지수 정하기 일단 문제를 해석하고 무엇을 x로 놓을 건가 혹은 y로 놓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되겠죠. 사실 이 케이스가 우리가 제일 지겨워하는 케이스일 거예요. 활용해서 제일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식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풀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돼요. 확인하라는 거는 그 나온 근이 보통 두 가지일 텐데 그게 다 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 안 되는 것도 있느냐. 걸릴 걸 건너자. 그러니까 걸러낼 거는 필터링을 하자. 이런 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딱히 이 자체만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뭐 제가 개념 확인 문제 같은 것도 딱히 없어요. 이미 이건 완전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개념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개념은 다 배웠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그거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N각형의 대각선 개수. 뭐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단원에서는 뭐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 활용을 하려면은 기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반 지식이 있어야 미지수를 놓고서 그거에 대한 2차식이 될지 무슨 식이 될지를 설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 없거나 배운 게 까먹었다면은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막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부터 보통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2분의 N에 N 빼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이거는 그 저희 유튜브에 N베스트 학원 검색하면은 그 제 쇼츠가 있어요. 왜 되는지 설명한 게.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N각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N각형은 당연하게도 꼭지점도 N개고 각도 N개일 겁니다. 그렇죠? 네, 다각형이라는 게 그 N각형이라는 건 N개의 꼭지점 그렇게 그 각으로 변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점에 우리 이름을 붙일게요. 1, 2, 그다음에 여기가 3 정도 하고서 쭉 돌 겁니다. 돌면은 이게 N각형이니까 맨 마지막이 몇 번째 점이 될까요? 그렇죠. N번째 점이 될 거고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대각선 개수 세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복습 삼아서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까먹은 친구도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은 1이라는 첫 번째 점에서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자,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면 자, 만약에 2로 가는 이런 건 대각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대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변이에요. 대각선이라는 거는 밖으로 돌출되지 않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대각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1에서 N으로 가는 것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선분의 개수, N에서 1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라는 거는 도착점의 개수만큼이 될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양 끝점은 도착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각선이 아니고 변이 되니까. 그래서 1에서부터 이렇게 3부터 갈 수 있고, 그 다음 4도 있을 겁니다. 4도 하나 그냥 더 적어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쭉 이제 긋다가 마지막에 여기 N-1까지 있게 되면은 N-1까지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도착점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3부터 N-1까지 점들이 가능할 겁니다. 보다시피,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개수들,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이건 몇 개가 될까요? 자, 개수는 쉽죠. 왜냐하면 N개의 점에서 하나, 둘, 셋, 1은 자기 자신 출발점이니까 뭐 도착점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 끝점도 안 되니까 이렇게 3개를 뺀 나머지, 즉 N-3개만 N-3개만 대각선이 될 수 있습니다. 1에서 출발한 대각선의 개수예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즉 N-3개입니다. 한 점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점은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죠. 1도 될 수 있고 2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그렇죠? 3에서도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자, 출발점은 N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N가지가 가능해요. 글씨 너무 못 썼나? 좀 잘 쓸게요. 네, 출발점 개수는 N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총 개수가 N-3개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다면 대각선을 요만큼 늘어나겠죠. 몇 배가 되게 N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곱한 N 곱하기 N-3개가 일단 대각선 총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를테면은 자, 지금 우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1에서 출발했을 때 3으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3이 도착점이에요. 그런데 3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 생각합시다. 3이 출발점이 되면은 3에서부터 다시 또 무슨 색으로 해줄까? 이 색으로 할까? 3에서부터 다시 1로 우리가 또 그은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3 빼고 2하고 4 빼고 나머지는 다 또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1에서 출발점에서 3을 그은 선분이 대각선이 다시 3이 출발점이 됐을 때 1로 도착하는 대각선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선은 점이 두 개의 양 끝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출발점이 되고 어느 점이 도착점이 되는지가 바뀌면 따라서 두 번씩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각선 총수는 문제가 있는 게 몇 번씩 반복이 됐냐면 두 번씩 반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거를 제어해 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각형의 대각선 총수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다 알고 계실까? 다 알고 있을까? 표정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라이브 친구들은 착실한 친구들이니까 찔리나요? 찔리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N각형에서의 대각선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나오는 거에 대한 근거만 말씀드렸고 이것만 안다면 뭐 쉽겠죠. 얘는 뭐 기본형이니까. 자, N각형일 때 요 N각형에 N자만 넣으면 대각선의 개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 개수가 65개라고 했으니까 바로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을 한 값이 65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각선 개수니까. 그럼 N 곱하기 N 빼기 3이 130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맞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자체가 빼기 130 하셔가지고 뭐 0 하셔가지고 이거 갖다가 13하고 10으로 나서 마이너스 2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거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N 빼기 13, N 더하기 10 해가지고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수적인 센스가 좀 빠른 친구는 이거 3차이네. 그럼 13 곱하기 10이겠네. 그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꼭 주관식이 아니라면. 근데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N 자체는 13 또는 마이너스 10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활용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구한 값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필터링 할 게 있으면 해줘라. 여기서 보면은 N각형이라는 거는 자연수각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각형은 제일 작은 게 삼각형이에요. 이각형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삼각형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13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형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이 식을 문자를 놔서 얘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식까지 주어졌지만 이걸 몰랐다면은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65개일 때 몇 각형이냐? 잘라버리겠죠. 그럼 약간 응용력이 높아지겠죠. 그때는 이걸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내 머리 비어있어. 그러면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좀 상식이 풍부하셔야 됩니다. 배운 거에 대해서는 다 착실하게 다 떠올리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것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약간 보니까 좀 찔린 표정들이 보여요. 라이브 친구들도 제가 표정을 일일이 볼 수 없지만 찔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이거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이제 여러분 이거 2-2 때 배웠던 우리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죠. N명의 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면 그 총의 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번이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 써먹어야지. 그냥 왠지도 모르고 써먹게 되면요. 지금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이 확률 통계 이런 경우의 수 구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해서 배우겠지만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아놓으시면 그때는 별 부담이 없는데 지금 대충 그냥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때는 공식만 알아가지고는 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N명의 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면은 그 총의 수가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악수의 자리예요. 마치 팔씨름 경기하듯 악수를 하려면 요 자리에 와야 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N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그 N명 중에 한 명을 뽑았으니까 나머지 N 빼기 1명이 선택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올라가는 게 지금 1부터 N까지를 갖다가 쭉 이 중에 하나를 골랐다면은 그 다음 상황은 만약에 1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1을 뺀 나머지 2부터 N까지가 이 경우에 딸려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라진다 이 뜻이죠. 모든 경우도 다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N가지가 그 다음번엔 N 빼기 1가지씩 새끼를 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사건이냐? 곱의 사건이죠. 이만큼 배수로 늘어나니까. 곱 사건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2에서 여기 2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2의 경우는 2를 뺀 나머지 2인 경우는 여기가 1부터 2만 뺀 n까지의 n 빼기 1개의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오는 경우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2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근데 1이 2로 가나 2가 1로 가나 이렇게 둘이 가는 경우는 똑같은 가짓수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두 명이 참가하는 건 동일한 경우니까. 이 경우를 악수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쯤 돼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뭐가 똑같은 거냐면 n명 중에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그냥 대표 2명, 구분 없는 대표 2명 뽑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하셔야 되느냐? 네, 2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식이 바로 이렇게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번이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조합, 컨비네이션이라는 걸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왜 이렇게 식이 나오는지는 일단 여긴 친절하게 주어졌지만 여러분은 아시면 좋겠고, 이럴 때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악수한 총횟수가 45번이랍니다. 즉 이 값이 45가 나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1번과 되게 유사해요. 대각선식에 대각선이 몇 개다, 65개다 라고 나온 것처럼 여기는 뭐 악수한 횟수가 45번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2분의 n의 n 빼기 1번 한 값이 45라는 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 풀게 되면 n의 n 빼기 1 자체가 90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90이 0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10과 9로 되는 게 뭐 이제는 보이시겠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n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얘 자체는 n 빼기 10 곱하기 n 더하기 9는 0이 되니까 n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사람수 n명인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야? 뭐 유령인가요? 귀신도 안 되잖아요. 이건 낼 수 없죠. 10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필터링까지 거치면은 참가한 학생 수는 1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얘도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더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거지. 뭐 여기 식이 주어진 걸 이걸 풀어가지고 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이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네, 요거까지 기본 개념 다시 한번 까먹었다면은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더 까먹지 마세요. 이제 지금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죠? 뭐 고등학교 가서 이거 또 할 겁니까?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 조합 때 하긴 하는데, 그때는 뭐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착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는 거지, 니네 뭐 구구단 뗐지, 이런 식으로 나간 거니까 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하겠습니다. 뭐 고 1, 2번 빼고는 뭐 딱히 지금 여기서는 뭐 기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했던 유형의 2차원 버전으로만 바뀐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했어요. 연속하는 세자연수 이렇게 주어지는 건 참 이제 식상하죠.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주어질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노는 게 많이 좋았죠? 물론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또 이 세수를 가지고서 뭐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그게 간단해지려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조금 더 선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 뭐 세수를 더했다 뭐 했다 할 때 깔끔하게 이 꼴이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놓으니까 그냥 요거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이렇게 놨습니다. 연속하는 세자연수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수라고 했으니까 얘죠. 얘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이 두 개죠. 두 수의 합에 봐요. 어때요? 합이 나오니까 깔끔해지죠. 얼마나 좋아. 2n으로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n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배라고 했으니까 합의 2배니까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안이 2n이니까 거기에 또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을 갖다가 수식으로 잘 전환하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배라고 했으니까 문장을 잘 식으로 바꾼 거 맞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자체는 n제곱 자체가 4n이 된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쉬운 2차 방정식이니까 n값은 0 또는 4인데 n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n 빼기 1도 1 이상은 돼야 되니까 n값은 2 이상이라는 단서가 이미 주어진 셈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창조를 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식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다 생각하시고서 제셔야 돼요. 자연수라는 걸 갖다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수라는 정보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얘부터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겠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0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4값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데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겠죠. n이 4였으니까 얘 같은 경우 3이 될 거고 얘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 4, 5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렇죠.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맞나요? 3, 2, 4, 여기 12. 잠깐만요. 네, n이 4 맞습니다. 괜찮네요. 자, 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굉장히 식상한 거니까. 2차원식으로만 나왔다는 것 뿐이지 이런 거 여러분 1학년 때 2학년 때 수학 때 많이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4번. 자, 어떤 수에서 5를 빼서 이런 유형도 많이 했을 거예요. 식상한 유형입니다. 자, 어떤 수가 있는데 거기서 5를 빼가지고서 제곱을 했었어야 됐어.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수에 1을 더해서 2배를 했대요. 어떤 수에 1을 더해서 2배를 해버렸대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바르게 계산한다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얘보다 4만큼이 커졌대요. 누가? 얘가 이거보다 4만큼이 커졌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되면 같아지느냐로 우리가 식을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식에다가 4를 더한 값이 얘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4를 더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계산이 얘보다는 4가 작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4가 커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다 4를 더해줘야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풀이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다음 25 더하기 4니까 29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2가 되니까 자, 결국 x제곱에 마이너스 12x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27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풀이하면 되겠죠. 이게 3, 9, 27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1, 1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다 했네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결국엔 인수분해가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9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x값은 3 또는 9가 되는데요. 자, 문제도 지금 보면 이 두 개는 수에서 딱히 걸러질 만한 필터링 될 게 없어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도 정답 2개라고 됐으니까 네,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3과 9로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별거 아니에요. 그냥 2차식으로 전환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답을 필터링 한번 해줘라. 점검 한번 해줘라. 끝이에요. 자, 4번 됐죠? 다음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네, 영윤이와 중호의 생일은 모두 6월이고 영윤이의 생일이 중호보다 3주만큼 늦다. 두 사람의 생일 날짜의 곱이 232일 때 중호의 생일은. 자, 6월이라고 했으니까 6월 중에 며칠이 되겠죠. 근데 영윤이의 생일이 중호보다 3주가 늦대요. 3주가. 3주가 늦는 거니까 영윤이의 생일을 갖다가 우리가 Y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윤이니까 이니셜 Y예요. 자, 다음에 중호는 J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영윤이 생일이 3주만큼 늦다라는 건 3주라는 거는 21일을 얘기하죠. 3, 7, 20일. 21일. 21일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짜가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일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윤이는 중호의 생일보다도 3주만큼이 더 크다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날짜로 치면 3주 21일이니까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갖다가 영윤이의 생일 날짜고 이거는 중호의 생일 날짜예요. 중호. 자, 됐고 그럼 두 사람의 생일 날짜의 곱이라는 거는 Y 곱하기 J를 얘기하겠죠. YJ가 232가 된대요. 됐죠? 날짜 곱이에요. 지금 우리 날짜를 놨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괜찮겠죠? 자, 곱이 231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을 놓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중호입니다. 중호. 그러니까 y를 없앨 수 있겠죠. 다시 말합니다. y는 j 더하기 21이 되고 y 곱하기 j 값이 232라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하나의 식으로 몰아주면 자 중호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은 j 플러스 21 곱하기 j 한 값이 232가 되겠죠. 그럼 j의 제곱 플러스 21에 j 마이너스 232가 0이 됩니다. 자 맞죠? 232.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나 좀 볼까요? 뭐가 되나? 네, 뭘로 할 수 있지? 21일, 9, 28 안 되고, 232. 자, 7도 되나요? 7도 안 되고. 이거는 3배수도 안 되고. 2, 짝수로 될 수 있나요? 4 정도 한번 해볼까요? 4 곱하기 4, 5, 10, 4, 8, 30. 될 수 없네요. 얘도 좀 더 쪼개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제 2 곱하기 29도 있겠네요. 그럼 8 곱하기 29, 8하고 29 정도 되겠네요. 네, 8하고 29 하게 되면 8, 26, 8, 9, 70이니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21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j 빼기 8 곱하기 j 더하기 29가 0이 되는데 그럼 j 값 자체는 8 또는 마이너스 29가 될 텐데 자, 우리 날짜가 j든 y든 다 생일 날짜이기 때문에 음수가 불가능하죠. 음수인 날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8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중호의 생일은 6월 8일인데 우와 놀라운데요. 제가 아까 지우다가 안 지운 게 남아있는데 신기하게 정답에 지금 마킹이 되어 있네요. 미안한데 저는 답을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푸는데 알잖아.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 암산해가지고 한 거니까. 어때? 8일 맞네요. 6월 8일입니다. 아무튼 되겠죠? 중호는 6월 8일. 그러면은 영윤이는 네, 8일이니까 29일 되겠죠. 그렇죠? 네, 8, 29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 뭐 YJ라니까 J라는 문자를 보니까 좀 낯설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놓기 문자 나름입니다. 뭐 AB로 놔도 되고 뭐 XY로 놔도 되고 PQ로 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당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 문자로 몰았을 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6번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문장으로 문제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잘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인당 입장료가 2,500원인 동물원에 하루 평균 3,000명이 입장을 한답니다. 꽤 많이 오네요. 자, 그런데 1인당 입장료를 X1을 올렸답니다. 그럼 평소보다 X명이 적게 입장합니다. 하지만 총 수입은 변함이 없다. 그럼 이걸 왜 올렸을까요? 뭐 수입이 안 느는데 이거 괜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이해도 안 가는데 뭐 아무튼 간에 아마 문제 좀 쉽게 내려고 좀 이런 상황 맞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면 삽질이라고 하죠. 삽질. 네. 아무튼 간에 1인당 입장료가 2,500원인데 X는 올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과 그 다음에 변경후를 갖다가 구분해서 적어볼게요. 기존에는 지금 얼마냐? 2,500원이었어. 입장료가. 변경되면 이걸 X1 올렸다고 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생각한다면 평소에는 3,000명이었대요. 그런데 변경하니까 X명 줄어든다고 했죠? 자, 괜찮죠? 그러면 쉬워요. 자, 총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얘 총 수입은 이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이게 한 사람당 입장료고 이게 총 입장객 수니까 하루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500 곱하기 3,000이 총 수입이 될 겁니다. 자, 변경 후에는요. 이게 인당 입장료 수 값이고 이게 변경된 하루 총 관람객 수니까 얘를 갖다 곱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2,500 더하기 x 곱하기 3,000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자, 총 수입은 변함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변함이 삽질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아무 뭐 바꿔서 뭐 괜히 고생만 한 거지 변화가 없네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좀 신통치 않을 때가 많죠. 자, 아무튼 요거 그래서 계산하려면 조금 근데 숫자가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해야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만 몇 개야. 엄청나게 쓰는데. 근데 제가 잠깐 좀 잔머리를 굴려드릴게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개하면
바로 똑같은 게 나오죠. 2500 곱하기 3000. 그러니까 양변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갈게요. 0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전개한식이 2500 곱하기 3000 있으니까 일단 써줄까? 너무 또 제가 앞서가나요? 자, 그러면 얘 전개하면 2500 곱하기 300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00x에서 2500x를 빼주는 거니까 500x가 될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 전개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이거랑 똑같다고 돼 있죠? 그럼 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게 양변에 있기 때문에 제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짜릿해라. 좋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럼 이건 쉽지 뭐. x로 묶으면 500 빼기 x가 0이라는 거니까 x는 0 또는 500인데 0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바꾼다 이거잖아요. 그럼 말장난이죠. 아무것도 여기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우니까 적어놨네. 바꾸긴 했답니다. 그죠? 말장난 안 바꿨대. 약오르지 막 이러면은 이제 욕 먹을까봐 0보단 크대요.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 500이에요. 500. 500원 올렸는데 500명이 줄어가지고 수입이 변함이 없대요. 자, 우리 이 동물원의 삽질쇼를 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전형적으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나와서 상황을 해석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풀이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자동으로. 자, 6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 좀 할게요. 자,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게 지면이라고 한다면은 지면에서 수직 방향이라는 건 이제 연직 방향.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로켓의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높이가 그렇죠? 로켓이 막 갑니다. 휘.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T초 후의 높이가 H라고 할게요. 자, 높이가 마이너스 5 T의 제곱 더하기 25 T 미터라고 한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얘는 참 친절하게도 어떤 식은 다 주어지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메인 과정이 이미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물로켓의 높이가 30m가 되는 그럼 이게 30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H가 30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건 그냥 거의 다 주어지고 그냥 풀라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저기 이거 물리하게 되면 물리 시간 때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쪽 다 이항하고 그러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25t 더하기 30은 0이 되고 5로 나눠줄게요. 양변 5로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2, 3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럼 t값이 얼마가 되느냐? 2 또는 3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근데 시간이 t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올까요? 둘 다 지금 시간은 양수이기 때문에 뭐 안 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근데 두 개나 나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왜 두 개가 되는지?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알면 좋죠. 자, 아마 눈치 빠른 친구는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30m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두 가지나 나오는지는 이래서 그래요. 우리가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뭐 로켓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권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다시 중력에 의해서 끌어내려오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높이를 갖다가 도착을 하더라도 올라갈 때 도착을 하고 끝을 찍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높이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내려오게 되니까 꼬라박을 때 또 지나치니까 2초일 때는 올라가면서 지나치는 거고 3초일 때는 다시 꼭지를 찍고서 내려오면서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약간 응용. 이게 만약에 근을 구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중근밖에 안 나와.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최고 높이 때의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출발할 때 꼬라박을 때 두 개 나오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두 가지 방향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꼭지점일 때는 뭐가 돼요? 최대점일 때는 시간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1번은 쉽습니다. 그래서 뭐냐? 2초와 3초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두 가지 다 하셔야겠죠. 2초와 3초.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처음으로 30m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초만 하시겠죠. 그 다음 2번. 이 물로켓이 땅바닥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는 몇 초 후냐? 이것도 쉬워요. 그때는 이 H 높이가 얼마일 때요? 땅바닥이라는 거는 바로 이 밑바닥이니까 0이라는 얘기죠. 높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30이 아니라 이제 0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0일 때 구하시면 됩니다. 0일 때. 똑같은 식이에요. 자, 마이너스 5t제곱에 더하기 25t가 0일 때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5t가 0이 되는 거니까 t 값은 0 또는 5가 되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뭐예요? 0은 뭐예요? 출발을 안 했을 때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0이겠죠. 시간이 안 지났을 때. 그 다음 5는 뭡니까? 꼭지 찍고 내려올 때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일 때가 처음이 0초고 다시 꼬라박아서 다시 땅바닥에 추락할 때가 5초라고 생각하면 답은 어떻든 간에 5초 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또 퀴즈. 그럼 이게 0초에서 5초 동안의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최고점일 때는 몇 초가 지났을 때일까요? 몇 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할까요? 이거 갑자기 물리 시간 같네. 네, 쉬워요. 네, 맞아요. 답을 말한 친구도 있네요. 자, 간단하죠? 절반일 때요, 절반. 이 정가운데는요, 2.5초, 2분의 5초일 때요, 2분의 5초. 2분의 5초일 때 최고를 도착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여기는 이제 좀 천천히 될 거고, 여기서는 점점 빨라지겠지만, 재미있는 거는요, 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순간의 속도 또한 동일합니다. 올라갈 때 최대 속도였다면 올라가는 직전이 최대 속도일 거예요. 막 로켓이 발사되면서. 여기선 0일 겁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시작하게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로켓이 분산을 하지 않지만 거꾸로 중력과 속도가 발생되면서 제일 부딪히기 직전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똑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느 위치가 됐든 올라가는 속도나 내려가는 속도나 속도의 절대값은 똑같습니다. 뭐 참고 삼아 얘기 드리는 거고 최고점일 때는 여행의 절반일 때가 최고 도달합니다. 자, 답은 그래서 어떻든 다 구했습니다. 어때요? 여기서부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물리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요즘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도 스페이스X 통해 가지고 많이 쏘아 올리고 하는데 이 실생활에 이미 이런 위성을 올리거나 로켓 쏜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벌써 보면 알겠지만 2차원에 해당하는 그 해석하는 식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더 복잡한 것도 많고 궤도를 산출하거나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2차 원식을 갖다가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못 다루면은 쓸 데가 없는 게 됩니다. 수학은 이거 이상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8번 합니다. 또 똑같은 이제 낙하 운동인지 떨어지는지 그런 문제 나오네요. 되게 이것도 연계해서 되게 잘 나와요. 면접과 더불어서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응용의 영역이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초속 20m 똑바로 위로 쐈답니다. 자, 얘는 좀 상황이 일단 이게 땅바닥인데 땅바닥에서 쏘아올리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40m 높은 높이에서 건물쯤 위가 되겠죠. 건물에서 혹은 산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 때입니다. 편의상 약간 똑바로 쏘았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놓을게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이걸 벌려놓은 거지 그냥 제자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아무튼 물론 이게 제자리를 올렸다면 떨어져봤자 자기 자리로 오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알아? 그냥 약간 이론이겠지만 발사대를 놓고서 쏘자마자 발사대 치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40m 높이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쏘아 올렸답니다. 네, 초속 20m로 똑바로 쏘아 올렸답니다. 이렇게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렸는데 X초 후에 여기서 올리고 나서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높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의 높이예요. 여기서 쏘아 올렸지만 0초에서 여기서 쏘아 올렸지만 X초 후에 도달했을 때 이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전체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x초 후에 높이를 쟀더니만 네, x초 후에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h가 40 더하기 20 x 마이너스 5x 제곱의 미터랍니다.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식에서 이미 그 단서가 다 나와 있어요. 자, x 0일 때, 즉 출발을 안 했을 때 그때 h가 얼마예요? 40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요 출발 높이가 40m 위에서 쏘은 거니까 40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다. 내가 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얘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x초 후에 높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변환을 잘 시킨 거예요. 수식으로. 그럼 폭죽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지점에 도달하면 터진다고 할 때 60m 지면으로부터 60m예요. 기준을 항상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60m니까 얘로 가셔야 돼요. 이게 h니까. 그렇죠? 이게 x초 후에 높이가 되니까 요거죠, 요거. 자, 이게 60일 때. 그러니까 다 이항할게요. 자,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0이 0이 되니까 5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나와요? 2초 후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점이 아닐 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 지나고 내려갈 때 똑같은 거 지나니까 시간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개가.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시간이 딱 중근밖에 없잖아요. 중근인 경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꼭대기에 다 도달했다 이 뜻입니다. 도달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밖에 없어.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은 한 경우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아니라 딱 겨우 오르고 찍었을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자,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2초가 지날 때란 얘기죠. 됐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폭죽이 터진다라는 게, 야, 최고점에서 터지면 끝나는 거지 뭐. 올라갈 때 터지고 내려갈 때 또 터져요? 그게 됩니까? 뭐 2차로 터집니까? 터지면 다 끝이지. 그래서 터지면 끝이에요. 그게 최고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빵 터집니다. 빵 터지고 내려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폭죽을 쏘아올린 지 몇 초 후냐? 끝났죠. 2초 후가 됩니다. 여기서 2초가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0이 돼요. 그러면 그게 최고점 높이고 폭죽이 터지는 높이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답은 2초 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필요한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다 2차 방정식 활용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때는 방정식으로 구하시고 등호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느 구간 사이에서 가능하겠느냐라고 조금 더 어떤 권역을 구할 때, 구간을 구할 때는 부등식으로 푸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2차 함수까지 배우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푸셔야 되는 2차 부등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2차, 3차 이상의 부등식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또는 뭐 3차, 4차, 2차의 방정식을 하실 경우도 어떻든 간에 여기서부터 다 기본이 파생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1부 마치고 이따가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